그러면 이제 그러한 이제 GPU에서 내가 어떤 데이터 패러렐 계산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식으로 프로그래밍 할 건가? 기본적으로 그 GPU는 컴퓨터 그래픽스 계산을 하기 위한 프로세서입니다. 그래서 그래픽스 프로그래밍 환경에서 이런 API들이 있고 그 API에서 제공하는 쉐이더들을 통해서 코딩을 뭐 하면 됩니다.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오픈GL을 예를 들면 벌텍 쉐이더, 지오메트리 쉐이더, 프래그먼트 쉐이더 같은 그래픽 계산을 위한 쉐이더도 있고, 그리고 오픈GL에도 이런 컴퓨트 쉐이더 같은 보편적인 계산을 할 수 있는 쉐이더가 제공하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게 될 오픈CL 그리고 쿠다처럼 보편적인 그 코딩을 하기에는 좀 역량이 부족한 뭐 그런 쉐이더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간단한 형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래픽 계산을 한다, 이미지 처리를 한다, 뭐 하는 그런 또 동영상 처리를 한다, 뭐 그런 정도의 병렬 처리에는 이런 쉐이더들이 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인 GPU 계산을 할 때는 이제 그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오픈CL과 쿠다 같은 이제 API를 사용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에서는 기본적으로 오픈CL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중간중간 필요하면 이제 쿠다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그 오픈CL과 쿠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픈CL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뭐 지금 여기서 뭐 하나하나 자세하게 따져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픈CL을 공부하면서 이게 오픈CL이다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될 테니까요. 근데 한 가지 특징만 얘기하고 넘어가면은 쿠다인 경우에는 엔비디아 GPU에 최적화된 그 프로그래밍 툴이라면 오픈CL은 그것보다는 개념이 넓은, 즉 어떤 특정 그 플랫폼의 그 디바이스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슈퍼컴퓨터, 클라우드 서버, 퍼스널 컴퓨터, 모바일 디바이스, 인베디드 플랫폼 등의 다양한 형태의 그 프로세싱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액셀러레이터, 여러분들이 잘 아는 CPU, GPU, 뭐 DSP, FPGA 같은 그런 다양한 프로세서들을 묶어서 어, 형성한 그런 헤테로지니어스한 환경에서 그 패러렐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패러렐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 스탠다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쿠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형태의 GPU, 오픈CL 같으면 좀 넓은 범위의 다양한 형태의 프로세서로 구성된 계산 환경, 추구하는 바가 좀 다르겠죠. 그래서 뭐 어떤 게 더 효율적이냐, 더 쓸모가 있냐, 그거는 뭐 관점에서 다를 수가 있겠죠. 이 과목에서는 뭐 오픈CL을 가지고 지금 GPU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지만 실제로 이제 개념적으로는 최소한 오픈CL로는 뭐 예를 들어서 CPU와 GPU를 묶어서 동시에 일을 시킬 수도 있고요. 또 뭐 CPU와 뭐 FPGA를 동시에 묶어서 일을 시킬 수도 있는 뭐 그런 구조를 위한 그런 거를 위한 이제 프로그래밍 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픈CL 버전이 최근에 이제 3.0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실제적으로 이거를 뭐 구현한 뭐 런타임은 아직 없는 거로 알고 있고 1.2 버전이 꽤 됐지만 이게 이제 지금 오픈CL의 가장 베이스를 이루고 있는 내용이고요. 2점대는 1.2 기능에 고급 기능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오픈CL을 처음 배우는 거니까 특별한 그 다른 말이 없으면은 1.2 지금 오픈CL의 그 기본을 이루고 있는 1.2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이제 2점대에 대해서도 이제 그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오픈CL을 공부하면서 내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봐야 될 문서는 바로 이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모든 게 정확하게 다 기술이 되어 있어요. 정확한 게 기술이 되어 있고 따라서 그 여러분들이 이 스펙, 여기 지금 버전 1.2와 2.2에 대한 스펙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문서들을 크로노스 사이트에 가서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이 꼭 보기 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가면은 이런 레퍼런스 카드가 있어요. 각각의 버전에서 제공하는 그 API 함수들과 그 다음에 오픈CL C 랭귀지
대한 그 자세한 설명들이 아주 요약이 깔끔하게 잘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오픈CL 뭐 1.2 또는 오픈CL 2.2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한번 훅 훑어보고 싶다 했을 때는 이 레퍼런스 카드를 항상 참조하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래밍 시스템 왜 모든 거는 정확하게 이런 스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스펙을 항상 정확하고 빨리 보는 그러한 그 능력을 좀 키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고요. 그 다음에 그 가끔 이제 얘기할 때 이제 이 첫 번째 요 Heterogeneous Computing with OpenCL 2.0이라는 책의 내용을 좀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또 다른 뭐 교재 이러한 책에 있는 내용도 뭐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웹에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참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항상 이러한 뭔가 새로운 걸 배울 때 어떤 프로그래밍 시스템을 배울 때에는 이런 스펙을 습관적으로 보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픈CL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오픈CL은 이제 크게 네 가지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듯이 플랫폼 모델, 엑스큐션 모델, 그 다음에 커널 프로그래밍 모델, 그 다음에 메모리 모델 그 네 가지를 각각 우리가 이제 좀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서 오픈CL뿐만 아니라 어떤 이 GPU 프로그래밍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이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플랫폼 모델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픈CL의 플랫폼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면 과연 이제 그 오픈CL 관점에서는 그 문제를 풀어주는 계산을 해주는 그 하드웨어 시스템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건가 하는 그 오픈CL에서 바라본 그 컴퓨팅 시스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여기 나와 있듯이요. 오픈CL 플랫폼 모델은 한 개의 호스트와 한 개 또는 두 개의 오픈CL 디바이스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호스트라는 거는 여러분들 CPU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물론 이제 CPU는 이제 디바이스로도 쓰일 수 있지만 일단 아주 처음부터 이제 간단한 상황부터 생각을 해보면 호스트는 CPU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픈CL 디바이스는 GPU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 PC에 GPU를 두 개 꼽겠다. 그러면은 호스트 하나에 그 오픈CL 디바이스가 두 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CPU에 해당하는 호스트, 그 다음에 GPU에 해당하는 컴퓨터 디바이스가 뭐 그림에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요. 그럼 각각의 컴퓨터 디바이스는 여기서 얘기하는 오픈CL 디바이스는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컴퓨터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다. 컴퓨터 유닛. 그래서 하나의 GPU는 하나의 하나 또는 여러 개, 두 개 이상의 컴퓨터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오픈CL의 컴퓨터 유닛, 그 다음에 쿠다의 스트리밍 멀티프로세서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프로세싱 엘리먼트는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프로세싱 엘리먼트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그림에 나와 있듯이 하나의 컴퓨터 유닛은 프로세싱 엘리먼트들로 구성되어 있죠. 이게 바로 오픈CL에서 바라본 플랫폼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그 프로세싱 엘리먼트가 이제 태스크를 처리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플랫폼 환경에서 여러분들은 바로 오픈CL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하는 거죠. 오픈CL 애플리케이션 작성합니다. 그럼 기본은 호스트에서 작동하는 프로그램이 오픈CL API 함수를 호출을 통해서 이 디바이스들에 대해서 명령을 내리면 이 디바이스용으로 작성한 커널 프로그램이 여기서 수행되는 겁니다. 호스트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C, C++ 같이 생긴 그런 일반적으로 짜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거기서 오픈CL API 함수를 가지고 이제 명령을 내려주는. 그리고 실제 계산은 오픈CL 커널 랭귀지, C 또는 C++처럼 생긴 커널 랭귀지로 작성한 프로그램이 여기서 도는 그런 구조. 그래서 호스트 프로그램과 이 디바이스 프로그램을 하나로 묶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효율적인 오픈CL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이제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설명한 그 플랫폼 모델에서 이제 그 오픈CL 디바이스는 컴퓨트 유닛으로 나눠지고요. 이제 컴퓨트 유닛에서 각각의 컴퓨트 유닛에서 이제 그 워크 아이템들이 그룹을 져서 그 각각의 그룹에 대해서 그 오픈CL 용어로는 웨이프런트, 그다음에 쿠다 용어로는 그 와프. 그래서 걔네들 간에는 이제 심드 형태로 이제 심드 형태로 프로그램이 수행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오픈CL은 좀 더 넓은 개념의 그 프로그래밍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렇게 심드 형태로 수행이 될 수도 있고, 각각의 프로세싱 엘리먼트가 뭐 독자적으로 뭐 프로그램을 수행시킬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오픈CL을 사용한 GPU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렇게 검게 볼드 페이스로 표시했듯이 32개 또는 62개 단위로 묶여서 그 컴퓨트 유닛 안에서 심드 형태로 이제 계산이 일어나는 그런 구조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픈CL은 이제 버전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1.2부터 뭐 3.0대까지 쭉 있는데, 그 오픈CL 버전에 대해서 이제 플랫폼 버전, 그다음에 디바이스 버전, 그다음에 오픈CL 랭귀지 버전, 이렇게 쭉 뭐 버전이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플랫폼은 버전은 이 지금 얘기한 플랫폼 전반에 걸쳐서 버전, 어떠한 역량이 있는지 어떠한 기능이 제공해 주는지 그거를 결정짓는 그 플랫폼 버전이 있고, 그거와 이제 별개로 디바이스가 어떠한 또 기능을 제공하는지 그거에 대한 또 그 버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커널에서 작동하는 그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랭귀지 버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뭐 이거를 지금 뭐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픈CL을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지금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기능은 어떤 버전이구나, 또는 지금 내가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오픈CL 런타임의 버전에서 제공하는 기능일까, 뭐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하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사용하는 이제 그 특정 그 컴퓨터에서 어떠한 플랫폼을 제공하는지, 어떤 디바이스를 제공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아까 앞에서 그 어떤 이런 프로그래밍 시스템을 배울 때는 제일 먼저 그 스페시피케이션, 그 공식 스페시피케이션을 봐야 된다고 그랬는데, 또 하나 이제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싶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 역시 그런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매뉴얼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항상 봐야 됩니다. 거기에 모든 게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 이름을 치면 뭐 예를 들어서 CL get platform IDs 그 치면은 이렇게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이 매뉴얼 페이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 주의를 해야 될 거는 그 항상 최신의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 같으면 2.2 버전, 여기 숫자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2.2 버전, 오픈CL 2.2 버전의 함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오픈CL 버전이 1.2라면 당연히 뭐가 안 맞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2.2가 아니라 1.2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서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러한 그 공식 스페시피케이션이나 매뉴얼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보면서, 정확하게 보면서 내가 필요한 내용을 캐치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잘 배워놔야 돼요. 그래서 이 이제 CL get platform IDs라는 함수가 바로 현재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제공이 되는 플랫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 컴퓨터에서 제공이 되는 플랫폼의 리스트를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CL get platform IDs라는 함수를 호출해요. 여기 보면 이제 CL로 시작하는 타입들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뭐 CL int나 CL uint 같은 건 잘 알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뭐 CL platform ID 이런 그 타입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CL.h 함수를 보면 뭐 CL platform ID 라는 타입은 어떤 스트럭처, 내부적으로 감춰진 어떤 타입, 스트럭처 타입의 포인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C의 플랫폼 ID, C의 디바이스 ID, C의 컨텍스트, C의 커맨드 큐 뭐 이런 타입들을 이제 계속해서 볼 텐데 이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감춰진 그 스트럭처의 포인터 타입이구나 하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의 처음이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물론 한 학기 내내 이런 함수 설명만 할 수는 없을 테니까 C의 get platform ID는 이제 num entries platforms, num platform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요거는 어레이 이제 그 시스템에서 내가 물어보면 지금 네가 사용하고 있는 그 컴퓨터에서는 내가 서로 다른 몇 개의 플랫폼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그 중에 네가 원하는 걸 선택해서 사용해라. 그래서 하나만 제공될 수도 있고 2개 이상 제공할 수도 있어요. 그건 내가 사용하는 PC나 또 거기서 돌아가는 런타임에 따라 다른 거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플랫폼에 대한 ID 어레이 포인터니까 어레이를 어레이를 저장하기 위한 즉 이 시스템의 이 PC 또는 이 오픈CL 환경에서 제공하는 플랫폼 ID를 저장하기 위한 어레이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그 몇 개가 제공되는지에 대한 그 변수값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사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처음이니까 간단하게 살펴보면 현재 오픈CL 환경에서 제공되는 이제 플랫폼에 대한 정보를 이제 얻어내기 위해서 C의 get platform IDs라는 함수를 이제 2번을 호출하게 됩니다. 2번을 호출하는 이유는 현재 나는 지금 몇 개의 플랫폼이 가능한지 모르니까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그 인자에 널 값을 해서 이 함수를 호출하면 몇 개가 제공 가능하다 하고 이제 오픈CL 런타임이 알려줘요. 지금 그 PC에서 오픈CL을 사용할 때 몇 개의 서로 다른 플랫폼 중에 네가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개 하고 이제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거는 이제 각각의 플랫폼에 대한 플랫폼 ID를 이제 받아오려면 그거에 대한 저장소, 배열에 대한 그 메모리를 알로케이션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 개수만큼, N 플랫폼 개수만큼 메모리를 알로케이션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호출을 하면 이제 2개인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개의 플랫폼 아이디를 저장할 메모리를 알로케이션 해놨으니까 그 어레이에 대한 포인터를 넘겨서 이제 이 함수를 다시 호출하면 실제로 요 배열에 그 플랫폼 아이디가 이제 저장돼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가지고 각각의 플랫폼에 대해서 플랫폼에 대한 성질과 그리고 각각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디바이스에 대한 성질을 이제 알아낼 수가 있겠죠. 이제 몇 개의 그 플랫폼이 제공 가능한지를 알았으면 이제 각각의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이제 얻어올 수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함수가 C의 get platform info 함수. 그래서 이 함수에 이 플랫폼 아이디에 대해서 그 어떤 정보를 달라 하고 이제 이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플랫폼 아이디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은 그 정보의 이름,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오픈CL 런타임이 제공해줄 그 정보를 받아올 메모리에 관련된 정보를 통해서 그 내가 원하는 그 정보를 받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 함수의 사용법은 여러분들이 뭐 예제를 보면 뭐 쉽게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 각각의 인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하게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플랫폼에 대한 이제 정보를 받아올 때 내가 어떠한 부류의 이제 플랫폼 정보를 받아올 수 있는지 그 함수 인자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항목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다시 자꾸 강조를 하지만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페시피케이션이나 매뉴얼 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잠깐 그 플랫폼에 대한 그 정보를 받아오는 그리고 출력을 해주는 그 함수 프린트 플랫폼 함수를 잠깐 보면은 여기 CL get platform info 함수가 두 번씩 쌍으로 호출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각각의 이제 플랫폼 아이디의 요 부분이 내가 어떠한 정보를 알고 싶은가.
플랫폼 네임이 뭔가, 플랫폼 벤더가 누군가, 플랫폼 버전, 뭐 플랫폼 프로파일, 풀 프로파일인가, 뭐 인베디드 프로파일인가 등등의 이런 정보들을 받아오기 위해서 그 패러미터들이 들어가고요. 또 어떤 정보를 받아올 수 있는지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공식 문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함수를 두 번씩 호출하는가 하는 건 앞에서랑 같은 이유예요. 내가 플랫폼 이름을 받아오기 위해서 메모리의 영역을 할당하고 거기서 받아와야 되는데 그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처음 함수 호출할 때는 내가 이러한 플랫폼 네임을 받아오기 위해서 즉 플랫폼 이름을 받아오기 위해서 이름을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가 몇 바이트가 필요한지 그 정보를 받아온 다음에 메모리를 엘로케이션 받아서 이제 실제로 그 메모리 영역에 대한 포인터를 넘겨서 거기에다가 플랫폼 이름을 받아오는 뭐 그러한 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도 다 동일한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지금 이 강의를 하는 내 삼성 노트북에서 한번 이 플랫폼에 대한 정보를 받아와 봤더니 지금 노트북인 경우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플랫폼을 제공을 하더라고요. 또 여기 0, 2는 두 개 중에 0번. 그래서 이거는 지금 쿠다 GPU가 붙어 있는데 쿠다에서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오픈제 런타임인 경우에 버전 1.2를 제공하는 그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그 익스텐션들도 제공을 한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제 플랫폼을 내용을 추적을 해보면 이거는 그 엔비디아가 아니라 인텔에서 제공하는 런타임. 그리고 이 경우에는 오픈CL 버전이 1.2가 아니라 2.2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용하는 오픈CL 환경에서 어떤 플랫폼이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알아냈다면 이제 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디바이스들은 또 어떠한 성질을 가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죠. 우리가 지금 오픈CL 플랫폼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플랫폼 모델이라는 게 호스트와 디바이스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오픈CL 커널 프로그램 실제로 계산이 일어나는 디바이스들이 어떠한 성질들이 있는지, 어떠한 캐퍼빌리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그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일단 먼저 CL get device ID라는 함수를 통해서 플랫폼에서 제공할 수 있는 디바이스에 대한 ID를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플랫폼 ID를 받아왔으니까 그 특정 플랫폼 ID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타입의 디바이스에 대한 ID를 알려달라. 그래서 요 뒤에 있는 세 개의 인자는 앞에 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즉 메모리 처음에 몇 개가 가능한지 그럼 그거에 대해서 메모리를 엘로케이션 받아놓고 그만큼 달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한 그 인자들이고, 요 앞에 거는 이 앞에서 봤듯이 뭐 상황에 따라서 뭐 두 개 이상의 플랫폼이 가능한데 어떤 특정 플랫폼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디바이스 타입의 그 디바이스 아이디를 제공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오픈CL은 이렇게 헤테로지니어스한 그런 그 디바이스 환경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뭐 다양한 그 디바이스가 가능하겠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일단 그 GPU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CL 디바이스 타입 GPU 이런 타입의 그 디바이스에 대한 아이디를 달라라고 할 겁니다. 그렇죠. 뭐 CPU를 동시에 쓸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CPU, GPU 다 뭐 상관없이 네가 제공할 수 있는 디바이스에 대한 아이디를 제공해달라 할 때는 뭐 CL 디바이스 타입 all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그 print device 함수에서 마찬가지로 CL get device ID라는 함수를 두 번을 호출합니다. 이 특정 플랫폼 아이디에 대해서 플랫폼 아이디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뭐 CPU건 GPU건 뭐 모든 디바이스 가능한 거에 대해서 처음에 몇 개의 아이디를 제공해 줄지를 이제 알아내서 메모리 엘로케이션 받아서 이제 그 개수만큼 내가 엘로케이션 메모리에다가 아이디를 받아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받아온 그 아이디의 개수 각각에 대해서 그 디바이스에 대한 성질을 이제 출력을 하게 되고요. 앞에서 그 플랫폼 아이디를 알면 그거에 대한 정보를 받아올 수 있듯이 이제 디바이스에 대한 아이디를 이제 알았으니까 그 각각의 디바이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정보를 달라. 근데 그 정보는 여기에 얘네들이 나타내는 그 메모리 영역에다가 달라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CL get device info. 그러면은 어떤 디바이스 아이디가 주어졌을 때 그 디바이스 아이디에 대한 정보를 받아오고자 할 때 어떠한 부류의 정보를 내가 받아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잠깐 보면요. 여기 역시 그 스페시피케이션에 보면은 뭐 쭉 나와 있습니다. 네가 이 디바이스에서 어떤 정보를 빼낼 수 있는지. 디바이스 정보는 플랫폼보다 훨씬 많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결국 병렬 계산은 디바이스에서 일어나는 거고, 근데 디바이스가 어떠한 그 캐퍼빌리티를 가지고 있는지를, 그리고 내가 그 디바이스에서 오픈C의 커널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어떠한 제약하에서 코딩을 해야 하는지, 어떠한 제약하에서 코딩을 해야 하는지가 바로 이 디바이스의 그 프로퍼티에 굉장히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거는 처음에 내가 이 디바이스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 GPU에서 코딩을 하겠다 했을 때는 한 번만 쭉 보면 돼요. 그치만 한 번은 꼭 봐야 됩니다. 한 번만 보면은 지금 이 PC에 장착한 GPU는 이러한 캐퍼빌리티를 가지고 있구나. 그럼 여기에 맞게 코딩을 해야겠구나. 최적으로 코딩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이 또한 자세한 거는 오픈CL 스펙 1.2, 뭐 2.2, 뭐 거기에 리스트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상당히 그 여러 부류의 정보들이 나와 있어요. 뭐 디바이스 타입이 뭐 GPU냐, 뭐 CPU냐, 뭐 이런 거, 뭐 벤더 아이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오픈CL의 그 컴퓨트 유닛이 몇 개가 있는지,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워크 아이템 디멘전, 우리가 이제 곧 하겠지만 뭐 1차원, 2차원, 3차원 그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조직할 수 있는데 몇 차원까지 할 수 있는가 뭐 하는 거. 그래서 뭐 대부분 뭐 3차원이긴 한데요. GPU인 경우에. 그리고 뭐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지만 하드웨어적으로 피지컬하게 그 무슨 워크그룹 뭐 사이즈나 또는 각각의 디멘전의 그 워크 아이템 사이즈나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약이 걸려져 있어요. 혹시 기억난지 모르겠는데 앞에 처음에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뭐 100만 개의 데이터 아이템이 있을 때 그거를 내가 256개의 워크 그룹으로 나눠서 각각의 워크 그룹을 각각의 컴퓨트 유닛에 배정해서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구조라 그랬잖아요. 그럼 나는 하다 보니까 256개보다는 전체 데이터를 뭐 2048개로 조직화해서 즉 2048개의 워크 그룹을 나눠서 수행을 시키려고 한다 했을 때 안 될 수가 있어요. 왜? 바로 이 맥스 워크 그룹 사이즈가 1024로 걸려 있으면 그 제한이 걸려 있으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 워크 그룹을 2048개로 나눌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뭐 대개 조금 내가 확인한 지 오래돼서 그러는데 그 엔비디아 쪽은 아직도 1024가 아마 최대 워크그룹 사이즈가 아닌가 하는데 기억하는데 그건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어떤 AMD GPU 같은 경우에는 내 또 다른 그 맥북에 있는 그 AMD GPU 같은 경우에는 이게 256개로 제한이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뭐 어떤 데는 1024인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제한이 워크 그룹에 들어갈 수 있는 워크 아이템의 최대 개수가 1024로 제한이 걸려 있으면 여러분들이 2048로 하면 프로그램이 뭐 수행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 또 여러 중요한 정보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뭐 로컬 메모리가 제공되는지, 로컬 메모리는 이제 쿠다의 쉐어드 메모리인데, 그 다음에 제공되면은 뭐 몇 바이트가 제공되는지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내가 프로그래밍을 이제 최적화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 같은 방식이라서 간략히 얘기하면 뭐 CL get device informed를 이제 두 번으로 쌍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이제 뽑아내면 되겠어요. 앞에서 이야기한 그 삼성 노트북에서 그 플랫폼 두 개가 가능하다 그랬는데 그 중에 이제 0번 플랫폼 그 엔비디아 런타임에서 제공하는 디바이스는 지금 한 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이제 그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를 한번 추적을 해봤더니 GPU는 이 모바일 GPU가 그 노트북용 GPU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이제 그 정보를 이렇게 쭉 추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GPU는 지금 컴퓨트 유닛이 16개다. 지금 디바이스는 컴퓨트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GPU가 지금 16개 서로 어떻게 보면 독자적으로 작동하는 그 프로세싱 엘리먼트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이렇게 웹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 GPU인 경우에 코어가 1024개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컴퓨트 유닛이 16개라는 거는 하나의 컴퓨트 유닛이 1024 나누기 16, 즉 64개의 코어, 64개의 프로세싱 엘리먼트로 지금 구성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뭐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제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이 나오는데 여기 뭐 맥시멈 워크 아이템 디멘전이라는 게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데이터를 뭐 쭉 나열한 거를 뭐 256개씩 그렇게 1차원적으로 선형적이잖아요. 1차원적으로 조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곧 알게 되겠지만 데이터를 2차원적으로 내가 처리하고자 하는 태스크들을 2차원적으로 조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차원적으로 조직할 수 있어요. 그때 각각의 차원에 대해서 내가 몇 개까지 가능한지 이런 정보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워크 그룹 사이즈는 즉 하나의 워크 그룹에는 최대 1024개의 그 워크 아이템까지 가능하다. 그거는 이 특정 디바이스에 대한 성질입니다. 근데 또 다른 그 맥북에 있는 AMD GPU에는 이게 256개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상당히 제약이 가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2차원적으로 뭐 256개씩 쪼갠다. 그게 아니라 내가 데이터를 뭐 16, 2차원 사각형 형태로 데이터를 조직하겠다. 그러면 16, 16은 256개니까 이 제약이 안 걸리잖아요. 근데 내가 32, 32를 조직하겠다. 그럼 32, 32는 1024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스퀘어 형태로 정사각 형태로 데이터를 조직한다 그랬을 때는 32, 32 이상으로 크게 데이터를 쪼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메모리 사이즈는 뭐 지금 이 GPU에서 사용 가능한 게 4096MB다 하는 이런 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로컬 메모리가 사용 가능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로컬 메모리는 L1 캐시급의 아주 고속의 그 액세스 속도를 제공해주는 특별한 형태의 메모리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워크 그룹의 워크 아이템들이 쉐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용한 메모리 구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GPU인 경우에 48KB의 지금 로컬 메모리가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추적이 되는데, 뭐, 이제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서 GPU는 이제 플로팅 포인트 연산을 하기 위한 기기이기 때문에, 뭐, 싱글 프리시전인 경우에 또는 더블 프리시전에 연산을 할 경우에 어떠한 기능이 제공되고 있다 하는 것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다 이렇게 추적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지금 내가 이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 이 삼성 노트북에서 그런 두 개의 그 플랫폼이 제공이 된다 그랬는데 또 다른 거 아까 두 개 중에 0번이 아니라 1번인 거는 그 인텔에서 제공하는 런타임 즉 오픈CL 2.1이 제공이 되는 그 런타임에서는 디바이스가 두 개가 제공되고 있어요. 앞에 엔비디아 런타임과는 달리 이 오픈CL 인텔 런타임은 지금 디바이스를 두 개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두 개 중에 0번을 보면 이거는 인텔의 그 GPU고요. GPU. 또 하나는 이제 CPU 타입의 디바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이 그 GPU는 어떤 대용량 계산을 하기 위한 그런 GPU는 뭐 아닌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고요. 그래도 한번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내용을 컴퓨트 유닛이 24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구나 생각을 했는데 또 이 웹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이 GPU가 24개의 코어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내가 정확하게 내가 이해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 24개의 코어라면 컴퓨트 유닛이 24개라면 컴퓨트 유닛당 코어가 하나인데 즉 프로세싱 엘리먼트가 하나인데 그게 사실인지 내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그 GPU 프로그래밍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나로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GPU마다 다 정보가 제공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보기 바라고요. 여기 뭐 굉장히 유용한 자원인 로컬 메모리도 다 제공이 된다고 나와 있고요. 기타 등등의 정보들도 이렇게 쭉 리스팅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인텔 런타임이 제공하는 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두 번째 디바이스인데 이건 이제 CPU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노트북의 CPU를 구성하는 요 쿼드코어 CPU고요. 그래서 컴퓨터 유닛이 몇 개인가 봤더니 8개로 되어 있어요. 아마 그 스레드당 하나씩 이렇게 설정을 한 것 같고 하나 특이한 거는 워크 그룹 사이즈가 8192. 이건 상당히 큰 겁니다. 일반적으로 GPU는 1024가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기 워크 그룹이 할당돼서 돌아가자면 각각의 워크 그룹에 존재하는 워커 아이템마다 리소스를 할당해 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이제 내가 계속해서 반복할 텐데 GPU인 경우에는 컨텍스트 스위칭의 비용이 제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컨텍스트 스위칭이 빨리빨리 일어나야 돼요. 메모리 하이딩 하기 위해서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 각각의 워커 그룹을 구성하는 각각의 워커 아이템마다 그 리소스를 할당하는데 뭐 레지스터 같은 리소스를 할당하는데 근데 워커 그룹이 너무 커지면 그런 리소스 문제가 뭐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주 로우 레벨의 뭐 아키텍처 레벨의 그런 내용까지는 내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러한 이유 등으로 이렇게 보편적인 GPU에서는 1024가 넘어가지 않는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CPU인 경우에는 좀 구조가 다르니까 상당히 큰 워크 그룹 사이즈를 구성할 수가 있는 것 같군요. 나 같은 경우는 뭐 엔비디아 GPU나 뭐 AMD GPU에서 쿠다나 오픈CL로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CPU 환경에는 좀 익숙하지가 않은데요. 근데 보니까 이 인텔 CPU인 경우에 오픈CL 관점에서 봤을 때 에런 캐시급의 성능을 제공하는 로컬 메모리는 제공이 안 되고 글로벌로 이렇게 나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이런 정보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쭉 훑어보기 바래요. 그래서 뭐 어찌 되었건 이게 올바른 선택인지 아닌지는 다른 얘기고요. 지금 인텔 런타임이 제공하는 두 번째 플랫폼에서는 CPU 타입의 디바이스와 GPU 타입의 디바이스 두 개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고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호스트 프로그램에서 어떤 태스크를 나눠서 일부분은 GPU로 보내고 일부분은 CPU로 보내서 병렬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반면에 앞에 엔비디아 런타임이 제공하는 데서는 GPU가 하나만 제공이 됐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호스트 하나와 디바이스인 GPU 하나가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노트북에 GPU가 두 개가 꼽혀 있다면 디바이스가 두 개가 아마 나온다고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일단 내가 오픈CL을 사용해서 그 병렬 프로그래밍 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PC의 특히 디바이스의 어떤 이제 캐퍼빌리티를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개념을 정리를 해보면 오픈CL 프레임워크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픈CL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수행을 시킬 수 있게 해주는 모든 그 오픈CL에서 제공하는 소프트 시스템, 그게 이제 오픈CL 프레임워크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컴파일러를 활용할 수도 있고 어떤 라이브러리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오픈CL에서 제공하는 API 함수도 호출할 수 있는 뭐 그러한 모든 것을 모아놓은 하나의 시스템 프레임워크이 오픈CL 프레임워크이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은 호스트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도 있고 디바이스에서 돌아가는 커널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잘 효율적으로 조화롭게 잘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게 해주는 그 프로그램이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그리고 오픈CL 환경에서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호스트 프로그램과 디바이스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어떤 하드웨어 시스템이라 그럴까요? 그 추상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플랫폼이라 그런다 그랬고,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호스트와 디바이스의 리소스들을 잘 활용해서 이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플랫폼은 호스트와 디바이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고, 호스트와 디바이스 되어 있고요. 우리가 지금 GPU 프로그래밍 관점에서 호스트는 CPU, 디바이스는 GPU라고 생각하면 되고, 디바이스는 뭐 한 개 이상의 컴퓨트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오픈CL에서는 컴퓨트 유닛, 엔비디아 환경에서는 스트리밍 멀티프로세서. 뭐 엔비디아 환경에서는 조금씩 뭐 용어가 다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제 개념이 나오기를 이제 이름이 스트리밍 멀티프로세서가 되고요. 그리고 오픈CL과 엔비디아의 GPU, 오픈CL과 그 쿠다 환경의 차이는 오픈CL은 보편적인 다양한 형태의 그 디바이스를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그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각각의 컴퓨트 유닛은 디바이스를 구성하는 요소인데 워크 그룹들이 각각 배정돼서 독립적으로 돌아가는 그 기본 요소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컴퓨트 유닛은 뭐 정해진 개수의 프로세싱 엘리먼트, 코어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GPU의 특성은 뭐 요즘 이제 GPU는 이제 보편적인 계산, GPU 계산을 하기 위한 프로세서로 많이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사실 기본은 그래픽 계산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GPU에는 이런 텍스처를 처리해주는 그 컴퓨터 그래픽에서 매우 중요한 구성 요소인 텍스처를 처리하기 위한 텍스처 메모리나 텍스처를 효율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고, 당연히 지금도 그 기능은 GPU에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뭐 보편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뭐 이미지 데이터나 뭐 동영상 데이터 같은 그런 데이터에 처리할 때는 오픈CL에서 이미지 데이터라는 거를 사용할 텐데, 그때는 이제 이런 텍스처의 기능, 텍스처를 액세스하고 텍스처를 저장하는 그러한 이제 기능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될 겁니다.